네, 안녕하세요. 저는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에서 반도체를 담당하고 있는 류영호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NH투자증권으로 이직하자마자 포럼을 하고 이제 두 번째인데요. 그때 당시의 제목이 겨울의 끝에서였습니다. 근데 벌써 다시 이제 겨울이 돌아온 시즌이 온 것 같은데요. 일단 올해 초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반도체가 전부다 약간 이러면서 모두가 이제 흥분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워낙 좋았었던 것도 있고요. 이와 관련된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뭐 하이닉스라든지 이제 마이크론 쪽이 많이 좀 선호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때 저희가 좀 많이 기대를 했었던 게 이때 당시에 이제 온디바이스 AI 제품들이 출시될 예정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코파일럿 플러스 PC라는 뭐 AI PC가 소개됐었고요. 삼성이 갤럭시 24를 내놨지만 하반기 때는 이와 관련된 또 AI 스마트폰들이 여러 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좀 많이 기대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레거시 쪽도 좋아지면서 큰 사이클이 올 거다라는 기대감을 사실 많이 했었죠. 근데 결과는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AI PC 같은 경우는 이 퀄컴이 처음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출시를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팔렸어요. 그러니까 일단 가격 같은 경우도 300~400불 정도 더 비싼 상태에서 호환성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어도비라든지 이런 제품들도 잘 안 돌아갔고 결론적으로 뭐 게임 같은 경우도 좀 안 돌아가게 되면서 뭐 출시된 지 거의 한 달 반 만에 가격이 300~400불 정도 할인되는 그런 사태가 좀 발생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만큼 뭐 다양한 모델들이 나오지 않았고 그나마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게 애플 아이폰인데 여전히 아직 AI 부분 같은 경우는 베타 테스트하는 구간이죠. 그래서 시장 전망 조사 기관도 사실 비슷했어요. 연초만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이 정말 공급자들이 수요를 공급을 어느 정도 억누르면은 가격이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수요가 생각보다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을 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쪽도 다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로 바뀌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보시면은 이제 다시 부정적으로 이제 오버서플라이로 넘어간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좀 상황이 안 좋아진 그런 구간에 좀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거 외에도 사실 저희가 매크로 지표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큰 IT 사이클에 보더라도 사실 지금 3분기가 지난 시점에서 저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수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IT는 사이클이 존재를 하는데요. 저희가 가장 많은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일반 기기들을 많이 살 때가 언제냐면은 연말이죠. 4분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부품을 구매할 때가 3분기입니다. 근데 3분기마저도 지금 수요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면은 이제 저희가 비수기로 넘어가는 4분기, 1분기는 사실 지금보다 더 수요가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반도체 가격도 사실 어느 정도 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도 저희가 반도체를 이제 거의 이제 국민 산업이잖아요. 모두 다 아실 텐데 저희가 사이클이 항상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사이클의 피크에서 저희가 다운턴으로 넘어갈 때 항상 많이 주장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수출 데이터입니다. 수출 데이터가 이제 피크를 찍고 이제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을 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다운 사이클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6월달에 전년 동기 대비 90% 정도 성장률이 나온 이후에 이제 50%대로 쭉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서 다운 사이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기 시작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 그나마 이제 과거와 좀 다른 모습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 가격은 그래도 지금 올라가는 트렌드가 좀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잠시만요. 네, 올라가는 트렌드가 유지가 돼서 이거는 다른 말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보통 이제 가격까지 같이 내려가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은 구매자들이 지금 이 정도면은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해서 구매를 좀 더 미루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적어도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은 최소한 그 정도의 그런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 정도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잠시만요. 네, 내년 쪽 전망을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저는 정말 저희가 과거와 같은 비슷한 사이클로 간다라고 하면 IT 사이클로 간다라고 하면은 디램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가격이 좀 안정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낸드 같은 경우는 거의 하반기 정도부터 이제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근거는 일단 2분기부터는
저희가 보통 이제 다시 리스타킹 사이클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자들이 구매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난 4분기랑 1분기 동안에 이제 재고를 쭉 털어내면서 2분기 때 리스타킹이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디램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정도부터는 조금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낸드 같은 경우는 하반기 정도부터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도 전제 조건이 들어갑니다. 지금 워낙 지금 전반적으로 수요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제 조건을 붙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로 안 좋냐면은 제가 보통 이제 이 반도체 전체적으로 볼 때 해외 기업들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매크로 지표 대신 좀 사용하는 기업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또 하나는 이제 마이크로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전망 사업 5개 중에서 한 3개 정도가 이제 그래도 바닥을 찍었다라고 하는데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인더스트리얼이나 오토 쪽은 여전히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마이크로칩은 지난 한 2주 전쯤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CEO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업계에 담은 43년 중에서 가장 힘들고 긴 다운 사이클이 지금 다가왔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수요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수요 쪽에서 어떤 포인트를 지켜봐야 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 메모리 같은 경우는 크게 저희가 전망 산업을 3개 정도로 포괄적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스마트폰, PC, 그리고 일반 서버. 뭐 AI는 좋은 얘기는 워낙 많이 들으시니까요. 이 3개가 결국 중요한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일단 올해와 비슷한 수량을 좀 판매를 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한 3.7% 정도 상승을 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좀 트렌드가 그 메모리 업체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 메모리 입장에서는 Q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수량이 많이 팔리는 것도 중요한데 탑재량이 증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인 중국의 최근 트렌드를 보시면은 이 수요의 양극화가 극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하이엔드 쪽, 저희가 흔히 말하는 뭐 스냅드래곤을 사용하는 제품이라든지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9000 시리즈를 사용하는 하이엔드 수요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실적 나온 거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 하이엔드는 너무 좋은데 중간급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실적을 발표한 콜보라는 업체를 보시면은 이 콜보라는 업체는 흔히 말하는 커넥티비티 관련된 반도체를 납품하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의 매출의 45에서 50% 정도는 애플이고요. 나머지 50% 정도가 중국에 있는 미드 투 하이엔드 제품에 납품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업체가 향후 2분기 정도의 가이던스를 크게 낮췄어요. 그 이유가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을 보면은 그 미들레인지 폰이 지금 저가형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소비가 안 좋아진 것도 있지만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게 뭐냐면은 자국 내 제품들을 사용하는 거를 지금 계속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국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또 보조금까지 지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업체 입장에서는 저가형 제품을 팔아도 마진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지금 만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국 시장만 보더라도 이제 저가형이 나니까 실질적으로 메모리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죠. 거기다가 중국의 이제 CXMT라는 회사가 지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이 부분 또한 좀 부정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내년에 봤을 때 결국 터닝 포인트는 어디에 될 거냐라고 봤을 때는 뭐 전략 쪽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온디바이스 AI, 그러니까 가장 큰 지금 틀을 쥐고 있는 게 결국은 애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AI 서비스를 계속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 정식 버전은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성공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근데 내년에 상반기쯤에 애플이 아이폰 SE4라는 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중저가에도 이 AI 제품을 넣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중저가 제품의 탑재량 자체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기존에 있는 DDR4보다는 DDR5, LPDDR5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이 넘어오게 되면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가 공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면역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내년 스마트폰에서는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아이폰 SE4,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애플 인텔리전스가 잘 되냐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C는 내년도 올해와 비슷한 성장률을 계속 유지를 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B2C,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 제품에 대해서는 기대를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가 너무 많이 PC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저희가 극적인 뭐 수요가 개선된다 이걸 기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저희가 기대를 하는 거는 이 B2B 시장인데요. 이 오른쪽에 보시는 차트가 B2B의 YY 성장률 추이입니다. PC 쪽에서요. 보시면은 통상적으로 5년에서 6년 사이클로 업사이클이 가는데요.
이번 내년이 되면은 2년차 업사이클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로 윈도우 10 서비스가 내년에 종료가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이 B2B가 어느 정도 이끌어가면서 PC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부분을 좀 나타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재고에 대한 문제도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재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텔이나 AMD 쪽을 좀 이게 체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 상반기 정도면은 재고는 정상 수준 이하로 좀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PC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걱정이 좀 덜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하시려면은 인텔 쪽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서버 같은 경우는 올해가 생각보다 지금 AI 서버와 일반 서버 둘 다 좋았죠. 근데 이 트렌드가 내년에도 이어질까에 대해서는 의문점은 계속 가지십니다. 근데 AI 같은 경우는 뭐 블랙웰이 너무 잘 팔린다는 건 이미 좀 많이 들으셨겠지만 일반 서버가 내년에도 좋아질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긴 하십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반 서버도 내년까지는 크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그 보통 일반 서버는 교체 주기가 과거에는 3년이었어요. 근데 인텔이 그 사파이어 레피드라는 제품을 늦게 출시하면서 이 교체 그 사용 연수 자체가 지금 거의 5년, 6년까지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지금 효율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GPU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서 전력도 많이 소모하고 효율화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는 시점이 다가오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인텔의 지금 4분기부터 그래나이 레피즈 그리고 내년에 시에라 포레스트 같이 이제 쭉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전반적으로 일반 서버는 교체 주기가 계속 도래할 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PC, 그 스마트폰 쪽 AI 여부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업사이드 요인은 만약에 AI PC에서 저희가 뭐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하게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이 추가적인 업사이드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반기 때 내년 하반기 때 저희가 좀 작은 또 이제 업사이클을 다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수요 쪽만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급 쪽도 이제 결국은 봐야겠죠. 최근에 그 반도체 업체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공통적으로 꺼냈던 말들이 보수적인 투자 기조 그리고 공급의 제한적인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과거에 사이클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신규 투자를 하면은 당연히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투자를 안 했지만 내년에도 투자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왜 D램은 저렇게 늘어나느냐라고 하실 텐데 D램 같은 경우는 내년에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미국과 그리고 이제 한국 쪽에 신규 공장을 짓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장비 쪽에 투자를 보시면은 올해 대비해서 소폭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투자가 많이 없다라고 해서 장비 쪽이 안 좋다라고 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생각보다 전환 투자는 올해보다 많이 늘어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평택의 1, 2, 3 공장에 있는 기존 거를 지금 1A로 전환시키려는 계획을 좀 많이 갖고 있고요. 안 그러면 지금 중국 쪽에 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원래 예정돼 있었던 HBM이 8단 쪽을 뽑아낼 예정이었었는데 지금 12단으로 좀 빨리 넘어갔고 내년에도 16단 바로 나오기 때문에 웨이퍼 소비가 생각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전환 투자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면서 장비 업체들은 생각보다 실적은 저희가 우려하는 만큼은 그렇게 안 좋아지진 않을 거고요. 오히려 올해보다는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낸드는 지금 3년 연속 거의 비슷한 트렌드로 갈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대부분 다 전환 투자 그리고 보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대부분 다 좀 높은 단수로 계속 넘어가는 삼성 같은 경우는 V8이나 V9 쪽으로 좀 포커스를 두면서 투자를 할 걸로 좀 보고 있어서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은 그래도 제가 밸런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거는 중국이거든요. CXMT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CXMT가 영향을 미치긴 미칩니다. 그리고 지금은 LPDDR4랑 DDR4 이 두 개를 위주로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스마트폰 쪽에 들어가는 LPDDR4를 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에서 한 70에서 80% 정도를 여기 사용하고 있고요. PC 나머지 20% 정도인데 최근에 이제 DDR5 같은 경우도 이제 생산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수율은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 지금 DDR4도 수율이 한 60% 정도 내외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걱정을 하느냐면은 내년에 지금 CXMT가 계획대로 쭉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내년에 거의 300K까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마이크론이랑 거의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탑3 중에서 이제 마이크론이 3등이라고 하는데 마이크론이랑 캐파가 똑같아지니까 당연히 위협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를 일단 수율까지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한 180K 정도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협이 되는 요소는 맞고, 그래서 국내나 다른 업체 입장에서는 빠르게 이제 레거시를 DDR5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장비 쪽은 그래도 조금 단기간적으로는 계속 조금 시간을 두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쪽이 이제 바이든 쪽에 있었을 때는 생각보다 중국 쪽에 엄청나게 장비를 수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글로벌 탑티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인데, 매출액 비중에서 거의 40%, 많은 곳은 뭐 49%까지가 중국향으로 납품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실적을 발표한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비중이 다시 원래대로 좀 돌아온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트럼프 정부가 이거를 어떻게 할지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며칠 한 4일, 5일 전쯤에 트럼프 정부가 이 주요 5개사의 장비 업체들한테 그동안 중국한테 납품한 리스트를 다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어떤 액션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아마 이런 불확실성이 좀 없어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장비 업체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트렌드 쪽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저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CXL이랑 이제 뭐 HBM 쪽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내년에도 여전히 CXL은 많이 이야기가 나올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이 컴퓨팅 쪽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블랙웰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바로 다음 달부터 아마존의 그 신규 AI 칩도 나오게 되고, 다양한 이제 칩들이 내년부터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될 겁니다. 근데 기본 구조는 칩넷이라고 하는데, 이 칩넷은 저희가 레고판에 블럭을 끼는 방식처럼 저희가 생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위해서 저희가 더 넓은 면적의 기판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많이 화두가 됐지만 내년은 저희가 이제 유리기판이 좀 상용화될 수 있는, 연말쯤에는 상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유리기판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올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이 칩끼리 연결하는 그 연결성이 중요한데, 지금은 저희가 전선으로 단순히 연결하는데 이거를 또 이제 광통신을 통해서 연결하는 실리콘 포토닉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인텔, AMD 모두가 지금 노력을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좀 많이 내년에 강조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글래스 기판이랑 이 실리콘 포토닉스는 뗄 수는 없는 관계입니다. 저희가 이 글래스 기판을 사용하게 되면은 다이렉트로의 광통신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 관계.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도 이제 같이 시너지를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좀 큰 틀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데이터 센터가 CPU만 사용하다가 이제 GPU를 사용하게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전력이었었죠. 그러니까 전력 관련된 업체들이 다 날아갔었잖아요. 근데 전력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그만큼 더 많은 열을 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냉, 순냉, 액침 이렇게 냉각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저희가 다가올 미래는 한 데이터 센터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끼리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내년부터는 굉장히 큰 핵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해외에서 있는 코이런트, 루멘텀, 시에나, 뭐 패브리넷, 후지쿠라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본격적인 업사이클은 내년 테라바이트로 넘어가는 하반기부터거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관련된 업체들은 내년에도 계속 주목하면서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거는 뭐 LPDDR 쪽인데, 저희가 지금 LPDDR 같은 경우는 보통 뭐 모바일 쪽에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내년부터는 조금 더 다양하게 PC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까지 좀 확장이 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엔비디아의 그레이스 CPU 있죠. 여기에는 LPDDR5X가 들어갑니다. 한 개 CPU당 512GB가 들어가고요. 현재는 마이크론이 그 전체적으로 한 80% 정도를 납품하고 있고 하이닉스가 나머지를 납품하고 있는데요. 이 ARM 베이스로 되어 있는 서버 CPU들이 내년에도 굉장히 많이 출현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LPDDR이 지금 뭐 단순히 모바일 쪽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영역에서 올라가게 되면서 이쪽 기술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 계속 지금 강조되고 있는 기술 경쟁력, 이 부분이 내년에 또 한 번 더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종목인데, 제가 이제 제목을 겨울에 피는 꽃으로 했잖아요. 근데 아까 밖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겨울에 피는 꽃이 있냐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꽤 있습니다. 찾아보시면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결국은 AI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차별화를 낼 수 있는 업체들이 결국은 단기적으로 계속 살아남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트럼프 정부 때도 결국은 떼어낼 수 없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탑픽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좀 긴 그림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장비 업체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 관련된 장비 업체들은 지금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은데 좀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기술력 차별화되어 있는 업체들을 좀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파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원자력 미경 쪽으로 유명한데 이게 뭐 전공정, 후공정 들어가는 걸로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업체가 패키징 쪽에 검사 쪽도 이제 계속 뚫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이화정 연구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